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미국 주식 테슬라입니다. 500달러 갈 수 있나?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의 하락 원인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거라는 기대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왜 빠지고 있는지 그 얘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nvesting.com 프로에 가입하시면 나오는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 가입 안 하신 분은 가입하세요. 괜찮으니까.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고 잘 활용하면 뭐 그만큼 더 좋은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회사의 상태는 공정인데 조금 밑에 있죠. 중앙에서. 그렇게 막 좋다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적정 가치는 고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저도 뭐 얘는 성장주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정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다 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좀 바뀌고 회사의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6.06%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요. 적극 매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nvesting.com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매도를 얘기합니다. 항상. 근데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쭉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정말 반등이 나올지 또 테슬라는 또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빠져서 지금 테슬라 주식이 없으신 분들에게 또 괜찮은 매수 찬스가 올지 그게 좀 기대되는 상황인 거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애널리스트들 평가입니다. 하락 여력이 있다. 근데 마이너스 3%네요. 생각보다는 테슬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정 가치에 비해서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역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뭐 애널리스트들도 다 있고 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대조표에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최근에 투표가 있었잖아요. 투표가 있었는데 그 투표 발표하기 전에 막 종토방에 댓글이 막 달렸거든요. 댓글이 달렸는데 올라갈 거다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별로 없었고 어떤 분이 뭔가 댓글이 달려 있었는데 보면서 이분이 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 입장에서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과가 돼도 떨어지고 통과가 되지 않아도 떨어진다. 그거 보면서 이 주식판에 그래도 참 괜찮은 해안을 가지신 분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테슬라 그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머스크가 경영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테슬라이나 경영에 손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의 협박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머스크가 손을 떼면은 테슬라 주가는 급락입니다. 그쵸. 그건 뭐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좀 던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은 머스크에게 주식을 줘야 되거든요. 주식을 주려면은 사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발행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거부감을 밝혔던 곳이 기관 투자가들, 연금, 얘네들이 이제 거부감을 표시했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 좋은데 네가 주식 비중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나는 안 사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내 주가의 비중이 주식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분 나쁘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반대표를 던졌던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XAI인가요? 그 테슬라가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현금을 글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머스크가 뭘 해야 돼? 본인이 투자를 하든지 돈을 넣든지 아니면 투자자를 다시 또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 왜냐면 돈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테슬라에서 돈을 뺀다? 이건 별로죠. 남아있는 현금도 소진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기차 매출은 사실은 안 좋거든요.
안 좋고 중국에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머스크가 너무 무리한 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일단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불안한 부분은 그 연기금 같은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비슷한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현금 남아있는 거 이거 다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잘 되면 뭐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지분이 떨어지는 거야? 일단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네들이 빠지면 주가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발표하고 나서 저도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빠지고 있고요. 멈춰야 될 텐데요. 예, 멈추지 못한다면 지금 테슬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그리고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테슬라하고 GM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말라라고 해서 공급망 초비상이 났다라는 뉴스인데, 이 뉴스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 중국 시장을 좀 별로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예, 왜냐하면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급업체들한테 중국산 부품을 아예 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비슷한 뉴스가 있었어요. 보잉에서 나사 하나인가 볼트 하나인가 그게 중국산에 하나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부품을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중국산을 아예 완전히 빼버리는, 그러니까 나사 하나까지도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보임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도 좀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탈중국, 이거는 항공 그 보잉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보여져요. 아예 중국산 부품을 아예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의 사업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 테슬라 9.9% 감소 10월에, 예, 뭐 중국 시장 별로 재미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뉴스 하나가 뭐냐면 그 공급 관련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 업체로 가겠다 라면서 나오는 기업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개로 양자로 가겠다. 그리고 SDI랑 지금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은 특히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뉴스 나오면 삼성 SDI 가면서 또 2차 전지들 소재 업체들 같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삼성 SDI, LG 엔솔 이중보험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살짝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 자동차들이 아예 중국산 부품 나사 볼트 하나까지 쓰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쪽도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뭐였냐면, 일단 뭐 할 것 같다,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단가가 올라갈 것 같다, 그냥 수익 구조가 전기 자동차 쪽으로 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요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머스크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또는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지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따라가니까요, 그죠? 예, 그렇지 않는다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생각과 다르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이고 이 변동성 보세요. 이 변동성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뭐 스윙이나 단타로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내려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한 결과요. 500달러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그래서 500달러에 거시면 안 되죠. 올라갈 때. 498? 497? 이 정도에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조정받고 내려오면 다시 사는 그런 전략.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쯤에서 수익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정말 왠지 빠질 것 같다. 지금 하락 중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내려 지난번처럼 이렇게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 중이라면 나오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일부라도 팔고. 제가 잡은 저점입니다. 단기 저점은 노란색 박스권 하단이 이 정도 되거든요. 345 345 정도의 1차 매수, 그 다음에 280 여기다 2차 매수, 그리고 박스권 마지막 저점은 216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345의 1차냐 280의 1차냐, 이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은, 좀 급하신 분은 345 아니야 좀 기다리겠어, 좀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시면 280, 어쨌든 마지막 저점은 216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100달러에도 잡았던 놈이고, 아니 놈은 아니죠. 잡았었고 102달러인가요? 여기서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저점이 얼마가 될지도 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금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45에 들어갈지 280에 들어갈지, 여기서 뭐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배,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배, 이렇게 하면은 평단 쭉 빠지면서 한 번 더 이제 박스권 위로 가면은 꽤 큰 수익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일부라도 팔고, 만약에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갈 경우에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총알이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서 고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제가 잡아드린 가격은 498 단기 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저점 345, 그 다음에 280 1차 매수를 345에 할 건가 280에 할 건가, 마지막 저점은 제가 볼 때 216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제가 드린 가격 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